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공유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긴 공포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 나는 오래된 친구들 4명과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인 적이 드문 시골 마을로 떠났다. 그곳은 한때 번성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거의 유령 마을로 변해버린 곳이었다. 첫날은 평소처럼 즐거운 산책과 바비큐로 흘러갔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가던 중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레 이 마을에 얽힌 소문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마을에는 야기아지기 전에 시골 저택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저택에서는 어느 가족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고 지금은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많은 우리 중 하나가 그 폐가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친구들은 처음엔 꺼렸지만 결국엔 모험심에 이끌려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어두운 밤을 틈타 손전등을 들고 그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숲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달빛에 비친 저택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또 으스스했다. 우리는 두려움을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바닥은 삐걱거렸다. 가구들은 낡아 있었고 벽에는 퇴색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가 저택을 둘러보던 중 가장 용감한 친구가 2층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따라 올라가려던 순간 갑자기 그 친구가 큰 소리로 우리를 불렀다. 목소리엔 명확한 공포가 배어 있었다. 우리는 급히 2층으로 뛰어올라 그의 위치로 향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따라보니 거기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 일기는 이 저택에 살던 아이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아이가 보았다는 기이한 현상들과 집의 비밀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었다. 아이는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썼다.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시간 2층 복도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울려 퍼졌다고 했다. 우리는 일기장의 이야기에 몰두하느라 어느새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층계 밑에서 무언가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소리의 원인을 찾아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시 위층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급히 저택을 빠져나와 어두운 밤길을 달려 내려오면서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로 합의했다. 이후로 우리는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의 저택에서 경험한 기묘한 일들과 느꼈던 두려움은 우리만의 비밀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가끔 그날의 일이 떠오를 때마다 소름이 끼치곤 한다. 그 폐가에서 느꼈던 이상한 공기의 흐름과 그 여자의 목소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느라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는 꽤 멀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버스가 고장나서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걸어서 집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펴자 어두운 밤길이 더욱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약 30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저는 젠걸음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길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희미했고 인간 하나 보이지 않는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괜히 평소에 무심했던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곤 하죠. 걷고 있던 도중 갑자기 툭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놀랐지만 그냥 나뭇가지가 떨어졌겠거니 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더 걸었을까요?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제 뒤쪽에서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억지로 웃어보며 스스로에게 겁먹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문득 옛날로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무녀가 예언했던 마을의 전설, 밤길을 걸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 지나자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운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너무 놀라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지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산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깜짝 놀라며 우산을 찾으려 했지만 우산은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제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웅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외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엄습해오기 시작했고 다시 전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라는 것이었죠. 무엇을 경고하는 신호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기분이 싸늘해졌습니다. 속도를 내어 빨리 걷기 시작했고 어느새 집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한층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불빛 아래에 엄마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으나 곧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라면 저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아닌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을 떨치려고 거실 불을 다시 켜봤습니다. 그제서야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이 거짓말 같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산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밤길을 다시 걷지 않았고 매일 아침 누군가가 제 뒤를 따라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학교를 졸업한 뒤 그 마을을 떠났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날의 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립니다. 그리고선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중 하나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누군가 올린 경험담을 각색한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전개되는 이 이야기는 당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각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는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을 찾았다.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자는 취지였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그곳에 얽힌 소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 민박집은 오래된 집으로 몇십 년 전 그곳에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도착했을 때 민박집은 예상외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산새 소리가 보즈넉하게 들리는 그곳은 전혀 공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직접 재배한 채소와 토속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그런데 밤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불현듯 나타났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던 중 친구 한 명이 갑작스레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리를 쳐다봤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가 물었지만 그는 아무 일도 기억나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아무도 몰랐지만 그것이 우리가 겪게 될 이상한 일들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자정쯤이 되어 모두 방에 누워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이 어두워지고 친구들은 하나 둘씩 잠에 빠져들지만 나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끊임없이 귓가에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너희들 왜 여기에 왔니? 그 목소리는 분명히 질문하고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아 침대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도중 친구 하나가 뜬금없이 어제 거실에 있던 오래된 거울 얘기를 꺼냈다. 거울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형체를 봤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민박집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듯했으나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거울 그냥 먼지 때문에 생긴 얼룩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직감하고 민박집 근처를 탐험하기로 했다. 집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우리는 우연히 숲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묘지를 발견했다. 오래된 비석들은 마모되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대강 유추할 수 있었다. 비석 중 하나는 어린아이의 것인 듯했고 다른 하나에는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음산해졌고 그때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왜 생겨났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담요를 덮고 불을 끄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번개가 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췄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정전이 되어 집안이 암흑으로 변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긴장감을 느꼈다. 그때 우리는 거실 안쪽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모두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가운데 발자국 소리는 거실 중앙에 멈춰 있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온몸이 움츠러들었지만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전기가 들어왔고 발자국 소리는 사라졌다. 우리는 일제히 손에 쥔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렇게 사건은 끝난 듯했지만 우리 중 하나가 거울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거울 속에는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분명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놀라 얼어붙은 우리는 급히 민박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 아무 일 없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민박집 아주머니는 우리를 배웅하며 친절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속에 무언가 숨겨진 기운이 느껴졌다. 우리는 민박집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될지 모른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종종 그날의 정체 모를 발자국 소리와 거울 속 존재가 생각나곤 한다. 때때로 친구들끼리 모일 때면 그 민박집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로 웃지만 진정한 공포는 아마도 우리가 그날 풀지 못한 신비 속에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 거울은 그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